안녕하세요. 하이시교의 박상선입니다. 저는 하이시교에서 주로 산업보안이나 제조보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정보보호 산업계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스마트카드, 그 다음에 금융보안 쪽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 관련한 그 시험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CC보안평가기관에서 또한 업무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산업제조 및 보안, 국제표준 관련된 전체적인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잘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다음 기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 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강의로서 이 배경, 전체적인 현황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중에는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될 표준들, 그다음 산업제조 보안의 현실들,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산업 제어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공장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다음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통신기기가 많이 발전해왔고 유무선 통신들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혜택을 줬고 많은 그 편리성을 제공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로서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 등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보면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양이 있으면 또 음이 있듯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은 많은 편리성과 생산성을 제공했지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많이 도출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또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오작동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이러한 해킹, 뭐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매르웨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제조산업, 산업시설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그 IEC 6243이라는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단계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육은 오늘부터 진행하는 교육은 그 중소기업들이 가져야 할 현황, 지금 중소기업들 우리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국제표준이 그럼 뭔데? 뭘 알아야 적용을 하니까 그 뭔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표준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안전하게 보안적인 환경 내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파트로 들어와서요.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산업 안전을 위한 제조 개발, 보안 국제 표준 적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초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실 직시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를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주로 포함 내용은 교육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내용으로서 이제 교육의 목적, 이 목적이 뭔데?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 누가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제조기업들이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그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일부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보안이나 위협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조산업사에서 보안 및 안전에 대한 환경, 문제 발생, 왜 이런 게 벌어지지? 그리고 how to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해결했을 경우에 어떠한 우리 그 기업들의 이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기업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한번 볼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 변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러한 오늘 강의에 대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개요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파트, 큰 세 번째 덩어리 중에서 첫 덩어리인데요. 거기에 교육 진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기업, 개발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물건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발기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포커스를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한 그리고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련 실무 인력에 대한 그 인식 확대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이나 이제 초급 실무자, 그다음 개발자, 그리고 제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현장 실무자,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 특히 경영진 분들이 이 교육을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로 교육 내용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요, 교육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제조사 등의 문제점 등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또 하나 서브 파트인데요. ISCS라고 하죠.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System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 제조 기업, 제품 개발 기업들이 당면한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시설, 뭐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 개발 기업들의 보안 안전 관련한 현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소기업의 지금 상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도입이나 기존 장치 기반의 그 제조 공장 및 산업들과 소프트 개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업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제가 한 11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그 내외부의 보안 위협 발생 및 공격 증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서 좋은 점들은 있었어요. 물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PC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 외부의 물리적인 절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PC나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들, 특히 무선 같은 경우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공장이나 제조시설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포인트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그 자체적 보안 시설, 환경, 대응을 위한 노력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관점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설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개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조차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들이 존재는 하죠. 예산이나 그다음에 인력, 시설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 경영의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죠. 보안이나 안전. 왜 사고가 안 나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현실적으로 대응이나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우선
중시해야 될 부분들은 생산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이지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사회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가 생겨야만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그 보안 및 안전 대응을 위한 기업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비용을 투입하기 위한 여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비용은 그 일반적으로 당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약간 보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떨어진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전문 인력들이 보안 전문 인력들이나 안전관리 인력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양성은 되고 있지만은 그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고요. 초급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중급, 고급 보안 인력들이 볼 수 있는 인력은 다릅니다. 즉 고급 보안 인력들은 큰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성되고 있는 대학원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는 초급, 중급 인력들은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완벽한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이러한 그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장비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필요가 늘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설이나 환경 이게 이제 수동 부분에서 자동화되고 이제 완전 무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좀 진행은 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면 예산 자체의 한계입니다. 그 정부 예산이 필요해요. 정부 예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어떻게 가져다 쓸지를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이 풍부하니까 뭐 찾아볼 수도 있고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소제조시설들 이러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찾아보기도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도 않고요.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부 규제가 바뀌고 있어요.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그 수요기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납품해야 되는 납품사, 즉 우리의 상해단에 있는 기업들에도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문제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겨요. 특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시설에다가 뭘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돼, 어떠한 성적서를 가져와야 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기업, 수요 기업이 아닌 생산 기업, 공급 기업에서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죠. 피로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들도 존재를 합니다. 사용자 안전의 문제, 기업 생존에 대한 그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공장 시설에서 인사사고가 벌어지면 그 라인이 중단이 돼요. 안전하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정부 수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위 기관 상급 그 기업들에서도 그러한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안전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 작은 시설들은 이런 안전사고에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화되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오작동 아니면 공격에 의해서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나 해킹 테러 발생되는 이런 추세가 변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표준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 나중에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쟁력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제가 설명드린 기업의 상태들을 직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기업들의 대부분 실무자들 아니면 기업 경영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지속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발생 요인을 한 4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변화 요인은 4개예요. 크게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무형자산의 가치와 공급망의 확대, 생산 및 효율성의 요구 증가라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컨트롤을 했습니다. 즉 수동이나 반자동으로 의해서 간단하게 운영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러한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트워크 시스템화 됐고 그러면서 그 장비 효율성이 늘어나고 생산의 효율성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현재 발생하는 그 새로운 환경에 환경의 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무형자산의 가치화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무형자산은 종이나 이러한 것들, 특허 이런 부분들이 그 문서화되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만 보호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시스템화되고 전자문서화되면서 모든 것들이 PC에 담기고 서버에 담기고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집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은 증가하고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라는 것도 되게 느끼게 됐어요. 그거는 물론 우리 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하는 도둑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킹하는 해커들도 이 무형자산이 돈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있는 자산을 빼다가 딴 데 팔면은 더 많은 걸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삼성전자에 있는 설계 도면을 누군가가 빼갔다. 그리고 그거를 뭐 중국에 팔았다.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망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조그만 공장에서 영세 공장, 중소기업에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어요. 물론 일부 모듈들이나 이런 부품들은 가져다가 조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바뀐 게 뭐냐면은 이 조그만 그 2차, 3차 벤더들은 자기네 전문화된 일들만 합니다. 전문화된 모듈을 생산하고 전문화된 파트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제품화된 모듈들이 그 상위단의 공장들, 대기업 공장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완벽하게 완전한 제품으로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품들과 연결되어 있는 참여 기업들, 그 하부 기업들은 상호 연계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일례로 보시면은 코로나 시절에 우리 중국에서 모듈이 안 들어와서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걸 못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게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급망이 예전과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라고 해서요. 옛날엔 그냥 단순하게 인력 기반의 생산이었어요.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 그러면 공장은 9시에서 6시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바뀌었죠. 지금은 무인화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관리자 3교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생산은 24시간. 예전에 그 일과 시간에만 생산하던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돌아가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동화가 좋았지만은 그 자동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물론 예전에 과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었지만은 현재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발견을 이제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 전략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지켜봅시다. 중소제조산업시설의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문제죠. 그 문제가 첫 번째, 구형이나 노후 설비 장비들입니다. 우리 장비 시설 들어오면은 제조시설은 10년, 20년을 그냥 쓰게 되죠. 물론 업그레이드나 관리는 계속하지만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고가들이라는 거죠. 최신 장비들,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는 장비들 좋죠. 좋은데 문제는 그 비용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소산업시설, 제어시설들의 그 기업들의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인력 문제예요. 인력이 부족해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새로운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예산 부족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겠죠. 중견기업들. 근데 없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이런 안전에 투입할 예산, 보안을 위해 투입할 예산, 인력을 더 충원할 예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가이드나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해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도 이제는 마련한 것 같고 시설도 노후했어.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자, 어떻게 바꿔야 돼? 그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안 보셔도 생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도태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의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개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소제조시설들이 발전을 하겠죠. 즉 스마트 팩토리화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정보통신화돼서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자동화 생산하면 뭐죠? 생산 효율이 증가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에서 6시까지 사람이 생산하던 시대가 아니라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소 인력 투입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한 기계에 한 명, 두 기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가던 것이 한 라인에 한 명의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시스템이 알아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정부 지원 및 예산 투입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들이 있어요. 정부 과제도 있고 정부 사업도 있고 정부 예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 그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 및 외부 지원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앞에 거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정부 지원이나 외부 지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그 방법들과 그 예산들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안 위협의 최소화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자동화하면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인명사고나 인사사고 부분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한 해킹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한 대응 방안을 보시면 첫 번째 그 관련 교육 참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보안 교육, 이러한 이러한 필요한 교육들을 통해서 직원들, 관리자들, 경영자분들 모두가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이나 예산들, 컨설팅 솔루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기업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즉 디지털 서비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 환경 시스템을 변경하는 건데 예산이 되시고 인력이 되시면 좋죠. 빨리 변경해서 안전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관련 교육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원들, 관리자들,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보안교육, 안전교육을 들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식이 제고가 되는 거죠. 자동화나 생산 제어 시스템, 안전관리, 보안교육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예산, 컨설팅 솔루션. 중기부나 산업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 지원 예산들이 존재를 하고 사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설팅 지원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방향 전환을 위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 운영이나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2443 표준 도입이에요. 지금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적으로 ISO, IEC에서 6243이라는 산업 제어 및 보안, 이런 시설에 대한 보안 개요에 대한 그 표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 기업들은 도입을 했고요. 국내도 지금 도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입을 하게 할 경우 좋은 점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어떤 보안적인 위험, 외부의 해킹 이런 것들에 대한 감소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이나 민간, 국제적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나 공공에서 우리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길 바래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걸 준비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산성 효율, 생산 환경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이나 제조 환경, 운영 시스템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은 쉽게 하는 거죠. 새로운 장비 도입하고 안전한 장비 도입하고 보안 확충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에 있는 그 현실 경영인들,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과 그 예산은 어떻게 그리고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조시설에서 ISO 9001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품질에 대한 그 표준이죠. 그걸 도입함으로써 품질을 균질화시키고 품질 경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은 되고 기본적으로 갈 수는 있게 됐는데 이제 또 정보통신 시스템들이 도입을 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요구되는 것들이 27001이라는 것입니다. 27001 국제 표준들을 도입을 하면서 그 기업 시스템, 경영 시스템 자체에 보안 요소들을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불편성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즉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PC 보안이나 개인적인 보안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새로 나오는 그 제조 시설 환경, 제조 시스템들, 설비들은 이런 보안 요소들을 최소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만들어져 있지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존 시설들이나 환경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개별 장비의 보안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 그 공장 시설, 제조 시설에 대한 바운더리에 대한 보안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체계 개선이라고 해서요. 이런 표준들이나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낙후되어 있고 문제화되어 있던 시스템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예로 우리 PC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조 설비 아니면 개발하는 PC에 비밀번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매번 걸었다 뺐다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바꿔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 이게 그냥 생활화돼 있고 내가 컴퓨터 파워 온 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물론 좀 더 좋은 시스템을 주면은 그 생체 인증이나 뭐 바이오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현실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는 이 도입 방법이나 필요성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